안녕하세요. 2011년까지 공군 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 나무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여군 후보생과 훈련 받을 때 특히 구보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남기고자 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변희수 전 하사가 또 안타까운 사망을 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애도를 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 하사가 휴가 갔다가 성전환 수술 받고 돌아와서 계속 복무를 하기를 원했는데 국방부인지 공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 어떤 부상으로 간주하고 전역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망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군으로서 복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군으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군, 왜 여군으로 근무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군인을 좀 직업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성전환 수술을 군대 입대 전부터 아마 계획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겠죠.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다른 직업에 있어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업보다는 이 공무원 이 사회라는 게,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무가 되면은 이게 함부로 전역 시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돼 있는 거죠. 한번 결정이 되면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분이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먼저 나아가는 입장이 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군인을 선택을 했고, 또 남자로서 군대를 가야만 하는 그런 병역의 의무가 있었던 상태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그 정립이 있었겠죠. 자기는 어떤 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군 혹은 군인이라는 그게 그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앞으로 여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직접 제가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현재 여군의 비율이 8% 정도이고 앞으로 10%까지 늘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늘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 부사관뿐만 아니라 어떤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군의 비율은 이제 증가하게 되고, 또 여군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여군 부사관 후보생과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단적인 일, 아주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를 대변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 부사관 기본 군사훈련단 여성 부사와 단독 혹은 완전군장 구보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대가 구분이 되면은 그 여군 소대가 별도로 있어요. 보통 이제 구보라는 것은 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갈 때나 항상 구보를 합니다. 뭐 맨손 구보부터 시작해서 단독 군장, 뭐 완전 군장 구보를 하게 되는데, 학과 출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식당으로 갈 때, 식사를 위해서 할 때, 하여튼 어디를 갈 때, 목욕을 갈 때 또 마찬가지고 항상 뛰는 거예요. 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구령 뛰어 컷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발동작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데, 이제 항상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소대가 뭐 1중대, 뭐 1소대 하고 해서부터 뭐 2중대, 뭐 3소대, 4소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여군 소대가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갈 때 구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중대, 1소대는 보통 남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도착할 때 보면은 연병장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군은 아직까지도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뛰는 건지 걷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뭐 종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동기 보고 힘내라고 외치라고. 그래서 동기야 힘내라 그러면서 응원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이 여군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뛰는 게 확실히 늦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총기도 무겁고 군장도 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하여튼 늦습니다. 늦어. K2 소총으로 바뀌면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무게를 이제 지탱해야 하는 그런 게 좀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단독 군장 구보를 하게 되면 앞에 총을 하고 구보를 하거든요. 앞에 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K2 소총을 든다 하더라도 앞에 총을 하고 있죠. 그럼 앞에 총을 한 상태에서 구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M16A1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패총을 한 상태에서 구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구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팔에 근육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은 똑같은 무게인데 이거를 계속 들고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처지는 거예요. 구보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항상 여군이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훈육관에서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겠죠. 이 여군 소대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여군이 예를 들면 30명이다. 그러면 뭐 6개 남군 소대가 있으면은 한 5명씩 해가지고 각 소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또 경우가 있는데 맨 뒤에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구보를 하게 되면 남자 후보생들은 아무래도 뛰는 게 체력이 좋아지면은 확실히 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군은 똑같은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이 근육의 어떤 생산량이랄까?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보면은 여기도 항상 여기서 뒤쳐져요. 그래서 이게 소대가 1소대다. 1소대에 배치된 여군들은 2소대에 그 같이 앞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소대가 이제 밀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낙오가 되니까 막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정렬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군들이 처지면은 또 여기서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해요. 뭐 제자리 걸어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앞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세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늦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보통 이제 학과 출장을 하게 되면은 뭐 실내 교육이 아니고서는 산 위에 훈련장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가파른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남군이 올라갈 때는 막 확 힘을 줘가지고 한 번에 확 올라가면은 그냥 쫙 올라가서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군들은 못 올라가요, 여기를, 이런 데를.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제자리에서 띵걸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더 오래 걸리죠. 특히 완전 군장까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는 상태라면은 진짜 더 합니다. 진짜 다리 근육이 뭐 유지가 되긴 하는데 정말 이게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어쨌든 시간은 가서 뭐 인관을 하겠지만은, 근데 그러한 과정 동안에 이렇게 여군들이 총도 잘 못 들고 또 배낭을 또 무거워하니까 이거를 이제 남군들이 또 들어주기도 해요. 저도 뭐 총기도 들어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그때는 또 총기에 운반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파마스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운반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2개를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고, 또 조교들도 또 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군이 남군하고 같이 훈련 받기에는 뭔가 이 체력적으로나 그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소대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같은 뭐 중대거나 같은 부사관 후보생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여튼 여군은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동기야 힘내 이러면서 들어주면서 막 밀어주고 앞에서 막 끌고 그렇게 하는 게 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뭐 동기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동기애가 잘 느껴지지는 않았고, 단지 물건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동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대 회의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좋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누나다, 나는 나이를 좀 먹고 들어왔다, 23, 4, 뭐 5, 6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대학교도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누나니까 동생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소대 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군대라는 게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군대를 내가 들어와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이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하나 있었고, 그냥 지원자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가 여성을 붙이는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를 여성이라고 알리는 거겠죠. 또 어떤 이제 동기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 동기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다른 후배 여군 부사관도 얘기하는 거라든지 행동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 이 친구는 돈입니다. 돈. 군인으로서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또 돈을 돈을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장품 사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 거는 제가 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사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게 군대더라, 군인이더라, 부사관이더라.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뭐 면접 볼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동기하고 얘기할 때는 화장품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후배를 겪어봤을 때도 저는 이제 지원부대에 있었을 때 다른 부대로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근데 출장을 가려면은 같은 게 차량에 탑승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제가 직접 운전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운전병이 있어가지고 운전병이 운전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여군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같은 차에 탔는데 이게 향수 냄새가 너무 막 진동을 해가지고 너무 그게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향수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아예 안 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제 생각은 이게 무슨 뭐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출장 가서 업무를 하려고 가는 건데, 아니 뭐 기초적인 화장을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그 관리를 위해서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남들 보기에도 좋다면은 기초 화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진한 화장과 과도한 향수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이게 너무 진동을 하고 너무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훈련 받을 때나 부대 생활할 때나 여러 가지 이 여군하고 같이 있으면서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글쎄요, 이게 직업인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성 부사호하고 훈련 받을 때 부보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에요. 여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임관을 당연히 하고 싶겠고, 근데 뭐 남군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짐이 될지 또는 도움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군생활 하다 보면, 혹은 이제 동기 간에도 썸띵이 있는 거죠. 자대 가서 부대 생활 하다 보면은 여군과 남군이 또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도 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선배 부사관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급여로만 놓고 보자면 같이 벌면은 진짜 뭐 많이 버는 거죠, 그죠? 뭐 장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은 뭐 훈련 받을 때나 부대 생활할 때 내가 이 행동에 제재가 생긴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 하실 분들한테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고, 또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군은 좀 반대합니다. 이게 평등 계속 뭐 티어로 늘려가고 여군을 선발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국방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간호를 위해서 여군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를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 뭐 체력적인 거,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다면, 어떤 이제 행정 업무를 위해서 그 여성 수사관이라든지 여성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가 많은데 거기에 또 여군을 또 배치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군을 투입하게 되고, 그렇게 발전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또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군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여군이 계속 선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저는 뭐 군인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군대는 여성보다는 그냥 남자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군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어떤 뭐 가산점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또 있잖아요. 어떤 형평성, 평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것이 그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는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에 의무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런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애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애들 키우기가 힘든데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미.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쎄요 나중에 가서는 뭐 어떤 인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인원에 맞게끔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 직장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는데 현재 지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그 직업을 찾는 게 문제인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맞벌이 가정이 많고 또 애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조부모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다가 아이를 맡겨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제가 뭐 여러 지인이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인력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통해서 야간에도 아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이렇게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런 곳에 투입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고 이것이 다른 직업으로서 똑같은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평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 여성 부사우와 함께 구보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내부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공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 남우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